생명체를 돈벌이로 이용해 먹고 있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판다 외교의 피해를 온몸으로 받은 한국 출신 판다군 푸바오와 용인 자연농원에서 눈도 못 뜰 때부터 중국으로 빼앗기듯 반환될 때까지 손수 길렀던 강철원 사육사가 제외했습니다. 올 4월 중국 사천성 워룽 손수핑 판다 기지로 떠난 지 3개월 만인데요. 자연농원은 강 사육사가 며칠 전 이틀간 판다 기지를 찾아 푸바오가 생활하고 있는 방사장을 둘러보고 만남을 가졌다고 밝히며 해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것마저 고깝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미 해당 사실을 뉴스로 내보내며 한국이 판다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 한국동물원은 중국의 고유생물인 판다곰으로 자신들의 인기몰이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한국인 강사육사가 푸바오를 부르고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대해 야유를 퍼부으며 제지했다. 멋진 중국인들의 용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일찍이 전세계 네티즌들은 전세계 판다는 자기네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다 한 마리에 뭘 이렇게까지 호들갑들이냐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식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푸바오의 중국 반환 이후 중국이 질투에 사로잡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또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판다곰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자 중국 공산당의 잔혹함에 대한 비판 여론을 내놓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태어나 용인 자연농원에서 쭉 자라 한국어와 한국 사람에 익숙한 푸바오가 중국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전 세계가 합심해 중국의 잔인한 판다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뒤 2달 만에 대중들에게 공개된 판다 푸바오가 한국말에 반응하며 한국인 사육사인 강철원, 송영관 사육자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SNS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한 한국 관람객이 푸바오 안녕, 어떡해 푸바오 나왔어 라고 말하자 푸바오가 관람객을 한 명 한 명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며 찾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은 푸바오가 한국인 사육사 할아버지를 찾나 보다. 아직 한국말을 기억하고 평생 그리워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사실 이런 일은 팬더 외교에 희생되어 해외에서 자란 팬더들을 경험하는 흔한 일입니다. 흔하지만 슬픈 이야기인데요. 일본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반환되었던 팬더 샹샹도 일본 관람객이 일본말을 하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사실 팬더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극성이냐 하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란 푸바오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큰 의미를 줬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여됐던 판다곰에 비해 압도적으로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최고 수준을 자랑했는데요. 한국 팬들의 많은 관심에 더해 용인 자연농원이 엄청난 정성으로 키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더 상실감이 컸던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중에 공개된 이후 푸바오 할부지로 알려진 강사육사가 직접 중국으로 날아가 푸바오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푸야라고 멀리서 부르자 푸바오도 강사육사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등 할부지를 알아보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푸바오는 중국 현지에서 남몰래 학대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 측은 푸바오의 최근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논란은 지속되어 왔는데요. 사람들은 중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판다가 중국인 자신들이 무시하는 소국 한국에서 잘 자란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있는 판다곰들보다 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을 시샘해 괴롭혔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왔는데요.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공식 웨이보 계정에 푸바오 영상을 공개하며 이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웬걸 이들이 당당하게 공개한 영상에는 더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46초 길이의 이 영상은 철제 우리에 기대앉은 채 대나무를 먹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철창 틈 사이로 푸바오의 목 부분 탈모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주변의 다른 털과 달리 그 부분만 짧은 털이 나 있는 모습으로 멀리서 보면 긴 흉터 자국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사육 환경 역시 수준 이하입니다. 사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중국 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무법지대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감시나 제재 없이 중국인 사육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푸바오의 부모 팬더 또한 에버랜드로 오기 전 중국에서 학대 의혹에 시달리며 편하지 못한 시절을 보냈던 전적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육사에게 손찌감을 당하며 자라고 해당 사육사가 해고될 때까지 물리적인 학대는 계속됐거든요. 사실상 인위적으로 교미시키는 것조차 힘들다고 판단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죠. 그래서인지 최근 중국은 푸바오 학대 의혹에 대해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푸바오의 중국 사육사는 푸바오의 탈모는 건강 이상이 아니다. 푸바오가 장난꾸러기라 벽이나 난간에 문지르고 놀다가 변색된 흔적일 뿐이다. 정수리에 생긴 흉터는 미인점이다. 판다 경험이 적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라며 이해 못할 말들을 늘어놓기에 바빴죠.
하지만 웬걸 한국과 중국의 푸바오 팬들은 곧바로 사육사의 과도한 목줄 훈련에 따른 상처라는 것을 짚어냅니다. 또한 밥을 먹을 때 이 근처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장면을 포착하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물론 중국에서 푸바오를 직접 본 수의사들은 중국 환경이 아직 낯설고 두려울 거라고 합니다. 중국 사육사가 포장하려고 둘러댄 모든 말들이 판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정형 행동을 할 때 나오는 징후와 매우 흡사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머리를 비비고 앞구르기를 하며 정형화된 행동을 반복하는 건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자 많은 외국인들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팬더들을 빨리 중국에 보내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많은 정과 관심을 들여봐야 중국에서 저렇게 막대하니 차라리 어릴 때 중국 환경에 적응하도록 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체념의 표현이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중국의 판다 외교를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일찍이 생명체인 판다곰을 독점하고 때론 선물로 때론 뇌물로 바치다가 이제는 인질삼아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료 증여동물로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중국이 경제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하며 돈맛을 본 중국이 판다 장사에 돌입합니다. 판다곰을 외국 동물원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비용도 떠넘기고 책임도 떠넘겼다가 마지막에 단물만 쏙 빨아먹는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요. 실제로 약 10년으로 설정된 판다 임대 기간 동안 상대국은 중국에 약 1,000만 불을 지불하고 연간 평균 50만 불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특전이랍시고 혜택도 줍니다. 판다 임대 기간에는 양국이 공동으로 판다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지만 이 기간 태어난 판다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16년 한국에 왔던 러바오와 아이바오가 낳은 자식인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어쩌면 중국은 더 이상 생명체인 판다를 착취하며 돈을 벌어들이고 또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세탁하는 데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중 성향의 트럼프파 의원인 낸시 메이스를 필두로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는 미국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거든요. 현재 해외 임대 중인 판다는 30여 개 동물원에 총 50마리입니다. 물론 돈을 낸다고 무조건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상대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동물원의 환경이나 명성, 사용 능력까지 고려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거액의 임대료가 부담돼 안 빌리거나 돌려주는 사례도 나오지만 판다가 동물원의 스타가 되어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또 해당국의 자원이나 기술을 탈취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21살 암컷 판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고령으로 죽은 것이 분명하고 또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이기 때문에 마냥 이상하지 않음에도 중국은 사망 진상 규명팀을 꾸려 태국으로 보낸 다음 중국의 자랑인 판다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음으로 이르겠다고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태국이 중국에 반환해야 할 판다가 죽었으니 1,500만 바트, 즉 하나로 5억 넘게 보상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기도 했죠. 정말 이 정도면 판다 외교가 아니라 판다 사기 판다 피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영국 BBC는 판다는 중국의 돈 버는 수단이자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죠. 중국은 외국의 기술과 무역협정과 판다를 바꾸려 하며 중국의 판다를 독점해 임대를 준 판다가 새끼를 낳으면 중국의 재산이 되어 반드시 중국으로 보내져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는 유난히 푸바오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세계 네티즌들은 강철원 사육사가 푸바오를 보러 다녀와서 중국 사육사들이 잘 케어하고 있으며 환경도 좋은 것 같다는 후기를 남긴 것도 중국에서 강제로 시킨 말이라는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는 중국 방문 비자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혹 말입니다. 그만큼 푸바오는 지금 전 세계에 따끔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판다 외교 전체의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귀여운 판다곰들이 중국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길, 한국어를 듣고 두리번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푸바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